근육질의 남자가 여자처럼 신경질적으로 자주 긁히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내는 거는 여성 호르몬 담당, 화내고 폭력적인 게 남성 호르몬 담당. 너는 뭐가 맞니? 하루에 2시간 자며 하루 한 끼 먹어가며 나르릉 비켜나세요. 운동도 못해서 비리한 몸으로 돌아왔어. 아직 헬스장 갈 여력도 안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맨몸 운동 시작했는데 맨몸 운동으로만 근육 털어내는데 2시간 넘게 걸리는데 A는 뭔 맨몸 운동이 시간 아낀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화나. 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이제 헬스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 헬스에 대해서 아는 척 일장 연설을 쳐해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 정보로 또 헬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 초한 식품 가공 업체는 보통 점심 저녁만 먹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아침 식사를 푸짐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논문 가로 열고 주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자사의 베이컨 판매를 늘렸다. 이제 시작부터 이제 구라인데 요게 이제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 베이컨 회사 대표가 아침 식사를 할 때 베이컨 같이 이렇게 고단백 식사를 해야지 건강에 좋다는 홍보를 오지게 쳐해가지고 아침 식사는 원래 처먹었었고 아침 식사가 20세기 초에 발명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아침 식사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고 근데 보통 아침 식사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샌드위치나 뭐 시리얼이나 이런 거 위주 뭐 팬케이크나 이런 거 위주로 먹었었는데 이제 베이컨 회사에서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광고를 활발하게 해서 아침 식사 때 베이컨을 추가시켰죠. 그래서 이 베이컨 회사가 돈을 실제로 뒤지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시작부터 구라예요. 누가 보면 아침 식사가 발명된 지 얼마 안 된 줄 알겠어. 아침 식사는 뭐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있었겠죠. 참고로 이것은 넷플릭스 창립자의 삼촌 에드워드 베네이스 작품이다. 세포의 자가포식 메커니즘이 밝혀진 지금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다. 전혀 황당할 게 없죠.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이견의 여지 없이 건강에 좋지 못하다. 이것도 이제 100%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정보 하나를 보고 본인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믿는 것은 거의 뭐 무지성으로 빨아제끼고 본인이 믿지 않는 거는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믿어. 그러면서 되게 확대 해석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해버리는데 자가포식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는 않아요. 얼마나 처먹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가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그 칼로리 내에서 어떤 영양 성분으로 뭐 탄수화물만 하루에 적정 칼로리를 다 먹는 것, 뭐 단백질로만 다 먹는 것, 지방으로만 다 먹는 것 당연히 건강에 가장 좋지 않겠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야채, 뭐 모기질 등등등 해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하루에 몇 번을 나눠서 처먹든 균형 잡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뭐 2번 먹든 3번 먹든 1번 먹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하지만 자가포식 영역에 있어서 세포가 자가포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자가포식 메커니즘에서는 하루에 한 끼가 먹는 게 좋은 거지 건강이 자가포식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이꼬르 자가포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자가포식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가포식도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나 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건강에 좋다. 이러면 사과를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사과를 먹어야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과를 안 먹는 사람은 건강에 나쁘다라고 해석을 해버려.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사과를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이거는 뭐 바보죠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영양 과잉은 당연히 건강에 나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발이 맞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또 구라를 치는데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영양이 과잉하다는 뜻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모델들 중에서 하루에 3끼, 4끼, 5끼씩 먹는 모델들도 있어요. 패션 모델들 중에서. 근데 굉장히 소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바나나나 사과 하나를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먹는 모델들도 있고, 물론 계속 그런다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 동안, 중요한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나눠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에 나눠서 처먹던지 결국에는 총량, 그다음에 영양의 균형 같은 게 중요한 건데, 얘는 하루에 3끼를 먹는 거는 지속적인 영양 과잉이라고 지 맘대로 결정해. 남이 하루에 한 끼에 먹는 분량을 3번에 나눠서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지만 막 푸드파이터들처럼 막 5,000kcal, 10,000kcal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몇 번에 나눠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영양의 균형이겠죠. 종류, 음식의 종류 같은 거. 근데 그런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보면은 저한테 좀 과대 해석해서 그렇게 쓴다, 과대 해석해서 얘기한다, 지금 흑자님이 소개해주는 글이 그렇게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글을 좀, 아닙니다, 뭐 여기서 뭐 용익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글의 시작부터 구라로 시작해서 본인의 말을 맞게 만들기 위해서 구라가 계속 들어가요. 봐봐요.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이견의 여지 없이 건강에 좋지 못하다.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거든요.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건강에 좋게 먹는 게 아주 가능하죠.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구라 같은 거야.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이견의 여지 없이 건강에 좋지 못하다가 구라 같으니까 가로 열고 지속적인 영양 과잉이라고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 말이 맞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의 의견 주장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구라가 들어가요. 그게 문제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주장이 틀린 걸 사실 본인도 알 테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웃긴 게 나오는데, 술, 담배보다 지속적 영양 과잉이 더 해롭다. 존나 뜬금없죠. 여기서 갑자기 술, 담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 친구의 식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던 중에 이제 술, 담배 같은 걸 한다, 건강에 좋지 못한 술, 담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에 긁혀서 여기에다 갑자기 끼워서 쳐넣는 거예요. 여기에 술, 담배가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루 3끼 먹는 게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술, 담배를 려. 그리고 아까 본인이 어거지로 지속적인 영양 과잉이라고 했던 하루에 3끼 먹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술, 담배보다 지속적 영양 과잉이 더 해롭다. 그러니까 얘는 술, 담배보다 하루 3끼 먹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술, 담배가 대부분의 사람한테 해로운 게 사실이지만 일부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은 알코올과 흡연에 내성이 있다. 이제 본인은 상관없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술, 담배 못 끊나 봐. 술, 담배를 못 끊는 것에 대한 이제 핑계를 이런 식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술, 담배 해도 괜찮은 내성 가지고 있는 사람임.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개웃긴 게, 술, 담배를 해도 괜찮은 이제 내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근거로 장수 비결을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술, 담배를 매일 하라고 답한 90대 할머니의 인터뷰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농담을 이해를 못해. 농담이잖아. 할머니가 농담하는 거잖아. 할머니 그렇게 술, 담배 자주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나한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던 의사들이 다 죽었어.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이제 지능이 있는 분들이라면 똑같은 분이 술, 담배를 했을 때의 건강 상태,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 때의 건강 상태를 보고 술, 담배가 좋은지 나쁜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술, 담배 한 사람 중에서 장수한 사람, 술, 담배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 단명한 사람을 비교한 다음에 술, 담배 해도 수명에 전혀 지장이 없네? 이거는 바보 같은 논리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한두 번 실수가 아니고 뭐 무슨 글을 쓸 때마다 이 X를 해. 얘가 무슨 주장을 할 때마다 이 오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오류를 지적해준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고쳐지지를 않아. 내가 만약에 얘한테 공부를 알려주는 선생이었으면 답답해 뒤질 것 같아. 이거 이번에 틀렸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요렇게 풀면 되고, 이해했지? 네 선생님, 요 다음엔 틀리지 말자.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틀림.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틀림.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틀림.
그래서 나는 처음엔 얘가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존나게 의심이 돼. 안 똑똑한 것 같아. 하지만 지속적 영양 과잉은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 술, 담배에 내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적 영양 과잉에 대한 내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냐? 뭐 그냥 넘어가자. 이건 나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각종 성인병과 당뇨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 선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 정도를 먹어 약간 배고픈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다. 이게 뭐 아까 전제부터가 구라니까 여기 이제 뒤에 문단도 사실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나 세 끼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식단의 구성이겠죠.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카페에 가서 팬케이크 3장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뭐 시럽 듬뿍 쳐발라가지고 주스랑 같이 처먹는 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 근데 하루에 3끼를 먹더라도 정량, 칼로리 과잉이 되지 않는 정량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식단이 건강한 식단이라면 당연히 하루에 3끼를 먹어도 건강하겠죠. 4끼를 먹어도 건강할 수 있고 5끼를 먹어도 건강할 수 있고. 인류는 원래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정도를 먹도록 진화했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 즉 스타베이션, 이거 아마 뭐 배고픔 정도 되겠죠. 범위에서 약간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체 기능과 컨디션에 가장 좋다. 세포의 자가 포식 메커니즘은 2016년 일본인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가 발견했고 그는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아직도 예전에 하루 3끼, 건강한 아침 식사 등의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의리겠죠. 선동하는 것이 관찰된다. 얘도 관찰해? 한국에서는 거짓말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매장하려는 범죄 행위도 자행되었다. 그러니까 얘 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이렇게 곧잘 쓰고 있다가도 여기는 지금 곧잘 쓰고 있잖아요. 자가 포식이라는 게 있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양반도 있고 뭐 2016년의 일이고 정보 전달을 잘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한국에서는 거짓말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매장하려는 범죄 행위도 자행되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 글을 일반론적으로 좀 쉽게 읽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게 쳐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치면 어떤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발표를 잘해.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세포의 자가 포식 메커니즘은 2016년에 일본인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가 발견하였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철수가 저한테 욕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자가 포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러는 거랑 똑같아 진짜.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도 갑자기 술 담배 얘기가 쳐나오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짓말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매장하려는 범죄 행위가 자행되었다가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보다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보다 자기 억울함이 더 큰가 봐. 이런 거는 챗 GPT 이런 애들이 못하나? 여기 이제 아까 영상에서 쓰인 그 문단이 나옵니다. 이제 공작새 근육을 만드는 헬스가 몇 년 전부터 유행인데 또 구라죠. 헬스는 이제 유행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죠. 뭐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이제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한 건 이제 몸짱 열풍이 불었던 한 15년 전, 한 20년 전 그때부터. 저도 헬스를 한 지 지금 20한 2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몸짱 열풍 불기 좀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고 제가 한 4, 5년 정도 하니까 이제 몸짱 열풍 불면서 이제 대유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구라를 왜 치냐. 그러니까 헬스가 유행을 한 기간을 여기서 굳이 왜 줄이냐. 그 기간을 줄이는 게 이제 헬스를 좀 낮잡아 보는 뭐 그런 역할인가 봐요. 존나 쓸데없네 진짜. 이제 이 문단은 이제 거짓말 투성인데 오늘 영상에서 그걸 조금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왜 억까예요 이러더라고. 억까가 아니고 이 문단에서 맞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자, 첫 번째 근육을 만드는 헬스가 공작새 근육 만드는 헬스가 몇 년 전부터 유행인데 몇 년 전 아니고 10수년 전 70년대라면 넥센스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몸이 이제는 동네 헬스 트레이너보다 못한 몸으로 취급받는다. 내추럴이 아니니까 가능한 일이다. 동네 헬스 트레이너 중에는 내추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구라죠. 약물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얘가 몸이 좋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몸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아예 가늠을 못해.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냄새도 못 맡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3대 400이라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몸이 되게 좋은 사람들, 3대 500 이상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충 예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헛소리를 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얘는 뭐 내가 봤을 때 3대 200 들까 말까 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겠지만 3대 500, 600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예 가늠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네 헬스 트레이너 중에서는 당연히 내추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이런 얘기를 이런 바탕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는 사람 중에서 제가 댓글 딱 하나 봤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약물 사용을 옹호하는 겁니까? 제가 약물 사용을 옹호한 적이 없고 저는 약물 사용자들하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오던 헬스 유튜버죠. 근데 구라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70년대 액션 스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몸이라고 하는데 70년대 액션 스타 중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다음에 헐크를 했던 그 아저씨 이름 뭐지? 아무튼 그 아저씨는 올림피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동네 헬스 트레이너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죠. 근데 그 이외에 일반적인 뭐 총 쏘는 액션 스타들, 무술하는 액션 스타들은 헬스나 보디빌딩을 안 했으니까 현대의 동네 헬스 트레이너랑 몸이 당연히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운동의 종류 자체도 아예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걸 내가 6개월 전에 알려줬단 말이야. 맨몸 운동하고 헬스에 대해서 존나게 혼용을 하고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길래 알려줬어. 맨몸 운동이 뭔지, 헬스가 뭔지, 어떤 운동 방식인지, 볼륨 트레이닝이 뭔지, 뭐 파워리프팅이 뭔지를 알려줬단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학습 효과가 아예 없어. 당연히 70년대 액션 스타는 보디빌딩을 안 했으니까, 무술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70년대 액션 영화는 샷건 들고 총 쏘고 댕기던지 아니면 저기 이소룡 아저씨 같이 쿵푸 같은 거 하던지 그런 무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여지는 룩 입장에서는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현대 기준에서. 왜? 현대에는 헬스 보디빌딩이 너무 유행을 해서 특히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에서는 헬스가 너무 유행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내가 지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몸은 내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헬스의 힘이죠. 공작새라고 불리우는 이 근육이 바로 헬스의 장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무술을 배워서 몸이 누가 봐도 좋아지려면 정말 뒤지게 해야 돼. 근데 헬스장에서는 꽤 열심히만 하면 누가 봐도 몸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 대신 기능은 떨어져. 싸움은 잘하지 않아. 이게 헬스의 장점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욕하려고 공작새라고 했나 본데 그게 오히려 이쪽 장점이라고. 마치 공작새한테 공작새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샥 꼬리를 쫙 펼쳐. 예뻐. 근데 그걸 보고 너 그 꼬리로 사냥도 못하잖아. 이러는 거랑 똑같아. 사냥용이 아닌데 사냥 못한다고 욕을 하는 게 뭔 소리야 대체. 대신 그걸로 여자를 꼬셔. 암컷을 꼬셔. 짝짓기를 해. 헬스 근육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새끼가 얻어 걸린 거겠지만 헬스 보고 공작새 근육이라고 한 거는 맞아. 어쩌다 얻어 걸린 것 같긴 한데 나는 얘가 비유를 이렇게 적절히 쓰는 걸 처음 보긴 했거든. 어차피 얻어 걸린 것 같긴 한데 공작새 근육이 맞지. 공작새가 꼬리를 펼치듯이 우리도 광배를 펼쳐서 이걸로 여자 꼬셔. 그러니까 공작새 근육이 맞아. 근데 너는 그 공작새의 꼬리를 보고 야, 그 꼬리로 사냥도 못하는데 크크크 욕하고 있는 거야. 아이 씨, 사냥용이 아니니까 사냥을 못하지. 내가 사냥할 것 같았으면 가서 격투기 배웠지. MMA를 배웠지. 할리우드 배우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작새 근육을 유지하려면 약물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최소 하루에 5끼를 먹어야 한다. 구라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을 안 하면 자기 주장을 펼치지를 못해. 지금 몇 줄 읽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몇 개가 나온지를 모르겠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는 보디빌더가 있어요. 물론 유명한 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마추어 선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간헐적 단식으로 몸을 만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간헐적 단식으로 대회를 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5끼는커녕 2끼나 3끼만 먹는 보디빌더는 많습니다. 완전 프로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대회 뛰는 선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는 보디빌딩 아예 알지도 못하면서 지 맘대로 약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 하루에 5끼를 먹어야 한다. 이거 뭐 꿈꾸냐 뭐냐. 왜 네 맘대로 정해. 네가 아예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갖다가. 너 뭐 아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뭐 우리나라에서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여가지고 이거를 지적해줄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이렇게 좀 구라치면서 살아도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의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헬스가 인기가 많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이런 구라를 치면 바로 들켜요. 그러면 얘 구독자 중에는 헬스하는 애가 없나 봐.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보는 걸 보니까. 이러한 식단은 몸의 세포가 자가 포식할 틈을 주지 않는다. 술, 담배를 많이 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은 많지만 보디빌딩을 하면서 건강히 오래 사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그냥 네가 못 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고 보디빌딩을 하면 반드시 안 건강하다는 이 주장이 옳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거짓말을 했는지 보세요. 보디빌딩을 하려면 약물을 하고도 최소한 5끼를 먹어야 한다. 구라. 동네 헬스 트레이너들도 내추럴이 아니니까 가능한 일이다. 구라. 내추럴 보디빌딩 하는 분들 중에서는 장수하는 분들이 널렸죠. 너무너무 많죠. 약물 보디빌더 중에서 이제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건 식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뭐 1도 상관이 없냐까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 요절하는 보디빌더들은 불법 약물 때문에 죽는 거지 식단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5끼를 처먹어가지고 요절을 하는 게 아니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돌연사하거나 장애인 되거나 건강하지 못한 채로 오래 산다. 전부 불법 약물 사용자 얘기죠. 그리고 불법 약물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동 자체는 몸에 좋다. 보디빌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왜 네가 정하냐고. 뭐 오늘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대부분의 스포츠는 건강에 안 좋아. 아주 라이트한 수준으로 할 때는 건강에 좋지. 뭐 달리기든 뭐든 건강에 좋은 정도로 할 수 있지. 근데 인간은 그걸 원하지를 않아. 사람은 그냥 건강에 좋은 수준의 운동을 원하지가 않아. 너 동네에 가서 배드민턴만 쳐봐. 40대 아주머니한테도 너는 그냥 개처발려. 1점도 못 내너. 어디 동네 탁구장 가서 탁구를 쳐봐. 50대 아주머니한테도 너 1점 낼까 말까. 1점도 못 낼 거야 아마. 개처발려. 왜냐하면 인간은 발전하고 싶거든. 그냥 오래 숨 쉬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는 발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탁구를 쳐도 골프를 쳐도 뭘 해도 인간은 내가 건강한 정도에서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위로 나아가고 싶어. 근데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네가 성공학 얘기할 때는 더 위로 올라가라. 한 달에 1,000만 원 연봉 1억 그거 벌어서 뭐 하려고. 박스터 그거 법방 BJ들이 하는 차잖아. 좀 목표를 높이 잡어. 네가 잘하고 있는 거,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기준치를 높게 잡아놓고 네가 하기 싫은 거 얘기할 때는 그냥 건강에 좋은 정도로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네 딴에는 뭐 존나 여러 논리를 막 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 패배주의적인 마인드가 안 들키겠지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냥 첫 문단부터 그냥 그게 걸려. 첫 문장부터 거짓말로 시작하고 첫 문단부터 술 담배해도 건강할 수 있음요 하면서 네 실드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눈치를 못 채겠냐.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이제 네가 안 똑똑한 것 같아. 전혀 발전도 없고 8개월 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그냥 8개월 전에 쓰던 글이랑 똑같아 이게. 그냥 심포도잖아. 내가 갖지 못한 것의 가치를 격화시켜서 내가 그거 일부러 안 얻은 거임. 저도 안 함.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냥 인생이 심포도야. 사진을 찍기 위해 유행 따라가려다가 신체라는 자산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유형 자산은 당신의 신체이다. 술, 담배나 끊어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유형 자산 술, 담배나 좀 끊어. 참고로 얘는 그 술 많이 마신다고 지적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소주 같은 저질 술 안 먹고 위스키 같은 고급 술을 먹는데, 그래서 저질 술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만 고급 술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 않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참고로 술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WHO인지 WTO인지 뭐 아무튼 거기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술은. 세계보건기구의 말대꾸? 보디빌딩 선수들이니 해외 유명 보디빌딩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은퇴 후에 장애인이 되거나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들 불법 약물 사용자들이죠. 근데 과잉되고 한쪽에 치우친 식단으로 계속하면, 그러니까 얘는 이게 본인이 이렇게 사기를 치면 사람들이 다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이 보디빌더들은 뭐 거듭 얘기하지만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식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글을 써. 이걸 읽고 보디빌더들처럼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를 하루에 5번씩 먹으면은 돌연사 할 수도 있구나, 장애인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아니 뭐 바보도 아니고 보디빌더들 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신장 때문에 투석하고 살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불법 약물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약투 운동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 혼자 무슨 뭐 옛날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얘들은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걸로 갖다가 무슨 한쪽에 치우친 식단 영양 과잉 상태 때문에 보디빌더들이 죽는 것처럼 써놔. 이거에 속는 바보가 어딨냐고. 몸에 염증이 누적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것도 구라라고 이미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구라를 애지간히 쳐 쓰든지. 실제로 예전에 이제 과하게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세포가 늙는다고. 그러니까 겉은 건강해질지 몰라도 안이 늙는다 이러면서 활성산소 그 나온 게 얼마나 돼? 한 10에서 5년 사이쯤에 그게 나와서 이제 너무 열심히 빡세게 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헬스 쪽에서도 그래서 그게 와서 막 너무 열심히 운동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졌고 실제로 수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활성산소가 나오려면 이제 운동 선수 수준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활체육인들은 운동 선수 수준으로 열심히 운동을 안 하조가 아니고 못 하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명에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가 나오는 만큼 그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한 또 좋은 호르몬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또이 그게 요즘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헬스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계속 찾아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어차피 피드에 계속 떠. 헬스가 내 관심사니까. 그러면 그걸 본단 말이야. 그리고 얘보다 수십 배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걸 누가 정리해서 다 해줘. 그러니까 뭐 또 모르는 게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했어. 아는 척을 할 거면은 뭐 맞는 얘기라도 하든지. 여기 있는 글에 지금 3분의 2가 거짓말이야. 이러한 식단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추출한 파우더를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다. 이것도 논문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이제 우수라는 영양학자라고 하긴 그렇고 영양 전문가 이제 선생님이 있죠. 우수 선생님께서 존나게 많은 논문을 본인도 찾아봤는데 단백질 파우더가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본인 말이 맞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특히나 공작새 근육을 만들기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쓰면 단기적으로 근질이 좋아지고 근육의 부피가 커지고 힘이 세지지만 점차 고환이 오그라들어 여성화가 진행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목소리가 고음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 또 어디 또 찾아보다 말았냐? 목소리가 저음으로 바뀌지. 고음으로 바뀌겠냐. 생각 좀 해봐라 좀. 약쟁이들 목소리나 가서 좀 찾아보고 와. 좀 황철순 목소리, 맞아요. 이승철 목소리 좀 이런 거나 좀 찾아보고 와. 목소리가 저음으로 바뀌지 왜 고음으로 바뀌어? 파리넬리야? 근육질의 남자가 여자처럼 신경질적으로 자주 긁히고. 뭔 개소리야 또. 신경질 부리는 거는 여성 호르몬, 자주 긁히는 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로이드 레이지라 그래서 분노를 해. 분노와 짜증은 다른 거야. 신경질적이고 짜증내는 거는 여성 호르몬 담당, 화내고 폭력적인 게 남성 호르몬 담당. 너는 뭐가 맞니? 여기도 지금 투사가 나오죠. 여자처럼 신경질적으로 자주 긁히고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여기 위에 지금 스테로이드 약물 쓰면은 이런 이점이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잘 쓰는 도중에 갑자기 여자처럼 신경질적으로 자주 긁히고 징징거리고 떽떽거리고 뒷담화에 열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갑자기 또 이제 본인의 감정 해소를 또 합니다. 지금 나 욕하는 사람들, 스테로이드 쓰다가 부작용 온 사람들, 고환이 뭐 위축돼가지고 여성적으로 돼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 뭐 누구 얘기하는지 뭐 대충 떠오르죠. 뭐 저때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배 모씨하고 이제 크 모씨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2로 시작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어떨까? 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한테 그 두 명하고 너 중에 누구를 2로 만들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할 소리가 아니야. 이렇듯 아침 식사와 하루 세끼는 건강에 좋지 못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씨, 존나 웃기네. 야, 이거는 진짜 약간 나는 약간 이제 지능 문제 약간 의심되는데. 앞에 근거 스테로이드를 쓰면 건강에 매우 안 좋다. 결론 아침 식사와 하루 세 끼는 건강에 좋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거는 약간 지능 문제 아니야? 이거는 조금 진짜 약간 의심돼. 이 앞에서 스테로이드 때문에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음. 그리고 결론 아침 식사와 하루 세 끼는 건강에 좋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거 뭐 코미디냐 뭐냐 이거. 코미디야? 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나와서 하루 세 끼를 먹으라고 홍보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붉은 고기를 해로운 것처럼 홍보하던 시절이 있다.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소고기는 몸에 매우 좋은 완정식품이고 이건 구라죠 또. 그러니까 맞는 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거짓말도 맞는 말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차피 사람들이 다 알아. 나만 알아채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똑똑하냐고. 나 그냥 고졸 딱새야. 아니 최종 학력 고등학교에다가 그냥 동네 딱새나 하는 내가 똑똑할 리가 없잖아. 나한테도 다 들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과연 모를까? 자, 여기서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나와서 하루 세 끼를 먹으라고 홍보했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좋다고 했고 붉은 고기를 해로운 것으로 홍보하던 시절이 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뒤에 바로 거짓말이 나와요. 소고기는 몸에 매우 좋은 완정식품이다. 그렇지 않죠. 붉은 고기는 여전히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의느님들, 의사 선생님들, 영양학자분들의 말이 있고 그래서 소고기 섭취를 줄여야 한다. 미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일반론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소고기보다는 이제 닭고기 등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미국이 소를 섭취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단백질 섭취 중에서 소고기 섭취 비율이 미국이 너무 높아. 그래서 소고기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논문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그리고 아까 네가 뭐 염증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 소고기가 바로 근육에 염증을 유발해. 좀 아는 척 좀 하지마 제발. 르브론 제임스가 소고기를 안 먹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을 거야. 연수는 정확하지 않아. 호날두도 소고기를 안 먹어. 크리스 폴, 르브론 제임스 뭐 이런 NBA 선수들 중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소고기를 다들 안 먹어. 왜냐하면 몸에 염증을 유발하거든. 염증이 유발되면 이제 부상을 초래하고 부상당하면 경기를 못 뛰고 경기 못 뛰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요즘에 축구 농구 선수들, 뭐 미식 축구 선수들 중에서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특히 S급, 특 A급, S급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발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 너 진짜 또 몰라. 나도 지금 많이 아는 편이 아니야.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널렸어. 그냥 나는 헬스인들 중에서 평균적인 지식밖에 안 돼. 뭔 이런 헛소리를 말도 안 되게 쳐 써놓고 있냐. 곡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신체 밸런스를 깬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신체 밸런스를 깬다? 이렇듯 의학은 완벽하지 않다. 특히나 새로 생긴 의학 분야는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보단 맞아. 잘못된 샘플로 왜곡되는 논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부 유인원 데모그래픽이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학문인 정신의학계가 하는 말을 담이는 이제 진짜 코미디언이네. 그러니까 이 앞에도 또 맞는 말을 좀 했죠. 여기 뭐 소고기가 뭐 몸에 좋은 완정식품이다. 요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90년대에 하루 세 끼 먹으라고 의사들이 홍보했던 거 사실이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한식이 건강하다고 홍보했던 것도 사실이고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뒤에 바로 또 본인이 긁힌 거를 여기서 또 해소를 합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학문인 정신의학계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건 진짜 이제 병인 것 같아. 이건 병이야 병. 이거 이 정도면은 진짜로 이
모든 문단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모든 문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1. 구라로 시작. 2. 구라를 근거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함. 3. 갑자기 맞는 말을 함. 4. 맞는 말을 근거로 자기가 긁힌 거 해소. 모든 문단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구라를 쳐. 이 문단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아침 식사와 하루 세끼는 건강에 좋지 못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이 위에 뭐라 써 있었죠?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보디빌더들의 예시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듯 아침 식사와 하루 세끼가 건강에 안 좋대. 구라로 시작하죠. 이제 구라를 근거로 자기 말이 맞다고 이제 하죠. 그리고 갑자기 맞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90년대 식사라든지 뭐 이런 혈당 이런 거. 그리고 맞는 말을 근거로 자기가 긁힌 거를 갑자기 해소해요. 정신의학계하고 지금 이 글쓴이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얘가 뭐 우울증은 없다, ADHD 같은 거 없다, 뭐 프로이트가 만든 뭐 정신의학은 뭐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신의학계하고 얘하고 이제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 이걸 갑자기 여기서 해소를 하려고 그러네. 되겠냐 이게. 우울 산업 소비를 줄이자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항우울제일지 모른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아니 이 글에서 하루 종일 씨부린 게 보디빌딩식 식단은 건강에 안 좋다. 아침 처먹지 마라. 하루에 3끼 처먹지 마라. 그리고 결론이 우울 산업 소비를 줄이자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항우울제일지 모른다. 이거 끝이에요. 여기 이제 글 끝난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자른 게 아니에요. 이 글의 끝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좀 어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갑자기 얘 글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귓방맹이 치고 나와봐 이 개새끼야 이런 다음에 결론을 딴 사람이 쓴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러고서 무슨 뭐 자기가 뭐 언어 지능이 상위 1%라느니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지금 쟤처럼 한번 글을 써볼까요? 제가 지금 한번 장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매년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3대 운동과 달리 바벨을 몸에 떨어뜨리는 운동 형식인 벤치프레스는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황철수는 객기입니다. 황철순의 가슴은 벤치프레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야 씨. 아니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글을 봐봐. 오늘 글 보자. 자, 1. 베이컨 회사 사장이 아침 식사 발명함. 2. 보디빌딩은 아침 포함 5끼 처먹음. 3. 보디빌더는 스테로이드 사용해서 빨리 죽거나 장애 생김. 4. 이로써 아침 식사가 건강에 해로움을 증명함. 5. 정신의학 개객기. 오늘 읽은 글의 구조가 이래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 지금 이일준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나 걱정돼서 그래. 저런 사람한테 잘못된 부분 지적하면 전체를 부정하는 것 마냥 부풀려 마치 억제 쓰는 사람 마냥 매도하. 이 친구 너 나르시시즘 공부 좀 했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스테로이드 사용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갖다가 이로써 아침 식사가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는 거는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게 맞아? 스테로이드 사용해도 빨리 안 죽는다고? 이렇게 논쟁을 해버려요. 이러니까 논쟁에 진 적이 없지. 논쟁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분명 막줄 쓰고 본인은 엄청 필력 좋다고 느끼면서 뿌듯해했다. 왜 근데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냐? 우리 아들 10살인데 더 글 잘 쓸 듯. 뭐 그럴 수 있죠. 의대생 단순 칼로리 채우기가 아니라 영양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칼로리를 채우냐고 중요하죠. 뭐 과자 같은 거 먹어서 칼로리 채우는 게 아니고 좋은 음식, 클린 푸드라고 하죠. 정크푸드 먹지 말고
하루에 5끼씩 2800kcal 먹는데 내일 모레 죽는 건가요? 깡시윤, 형 나 이제 저 글쓴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억울하다는 건지 그냥 긁고 싶은 건지. 많이 억울한가 봐. 예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사람은 70%가 물이다. 사람 위를 걸으면 70% 예수다. 흑자님 구글에 개구리는 동물이 아닌데요 쳐봐. 그분 말투랑 똑같아. 개구리는 동물이 아닌데요? 개구리는 동물이 아닌데요. 그럼 식물입니까? 크크크크크. 양서류란 말을 하고 싶을 것임. 양서류도 동물입니다. 양서류가 어떻게 동물이죠? 설마 개가 동물이라고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치면 모기나 파리도 동물입니다. 모기랑 파리도 동물이 맞습니다. 님은 우선 우리가 왜 종과 개를 구분하고 있는지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님이 주장하는 바는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한낱 헛소리로 치부될 에피소드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에피소드가 갑자기 나온다고? 만약 밖에서 그러시면 정신에 문제가 있던가 기초교육도 안 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밑에 친절하게 써주네요. 동물 개, 척삭동물 문, 양서 강, 개구리 목입니다. 이거랑은 근데 좀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좀 오해가 있나 본데 요런 유형은 그게 아닌가. 저 사람 얘기는 개구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고 개구리 동물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구리도 동물이라고 알려줌. 근데 3. 주장을 굽히지 않음. 이런 사례는 이제 굉장히 흔하죠. 펠레는 축구 황제다. 펠레는 축구하다 죽었다. 축구는 위험하다. 손흥민 축구 보는 건 미개하다. 뭐 약간 저런 느낌이긴 한데 요게 만약에 저 글쓴이처럼 돌아가려면은 1. 개구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다. 2. 아직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동물 레카의 세계 채널들이 있다. 3. 나를 모함하는 레카 채널들의 지능은 개구리 수준이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달라요 많이. 요 위에 사람은 자기 주장을 절대 안 굽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아도 내 말이 맞음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는 거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들 절대 언어지능 1% 아닙니다. 요 밑에는 자기가 억울한 거를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는 뭐 당연하고 여기서 갑자기 틀어 나를 모함한 레카 채널들 존나 바보드림 이렇게 갑자기 틀어버려야 돼요. 요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1. 지구는 평평하다. 2. 둥글다고 알려줌. 3. 주장을 안 굽힘. 4. 음모론을 꺼냄. 지구 평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구 평평설 믿는 분들이 지구 평평한데요. 그러면 2. 궤도 아저씨가 나와서 지구가 둥근 근거를 많이 알려줌. 명확히라고 할게요. 명확히 알려줌. 아닌데요. 저는 못 느꼈는데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답답한 사람. 근데 이상한 사람은 1. 지구 평평한데요. 2. 궤도 아저씨 붙여둘게요. 3. 현대 과학을 믿는 바보가 있네. 갑자기 이제 현대 과학을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이 친구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누구한테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바로 반박을 하기보다는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속한 더 이제 상위 단체를 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신과 의사한테 한 소리를 들으면 정신의학을 공격을 해요. 헬스인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면 헬스 업계,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 종목을 욕해버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판받음. 그러면 예수는 비판받았다. 나도 비판받음. 나는 예수. 이제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제 사람 짜증나게 하는 요런 느낌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상 재미없지. 세상 재밌게 살려면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 심리 상담사입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걸까요?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리 상담사 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김찬솔 화이팅.